연말에 진짜 무슨 일인가요? 또 한 번 연예계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어제 이제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느 40대 아내가 내 남편이 여성 가수와 외도를 해서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폭로했다는 게 알려졌거든요. 허허. 그런데 그 상대 여가수가 바로 트로트 가수 숙행 씨다. 이게 다시 또 알려졌습니다. 아, 이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40대 아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들은 20년 넘게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부부고 네.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남편이 바로 숙행 씨하고 이제 외도를 해서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이제 그 40대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저간의 사정이 뭐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네. 어느 순간부터 집을 이제 자주 비우기 시작하더니 어허. 지난 2월 달에는 아예 집을 나가기까지 했다. 어허.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혹시나 해서 확인을 했더니 그 안에 트로트 가수 숙행 씨의 이름과 생일이 저장이 돼 있더라.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은 친구 사이다. 네. 그렇게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숙행 씨의 그 가수니까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네. 숙행 씨 행사 유튜브 영상에 남편이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아내가 이제 의심이 되니까 남편의 친구 사이라고 했는데 지난 3월 달에 네. 숙행 씨한테도 직접 연락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숙행 씨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남편과 친구 사이다라고 똑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행사장에도 같이 다닐 만큼이면 꽤 오랜 친구, 친분이 두터운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담 아나운서 그러면 이 아내분이 그 친구, 왜냐하면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친구 이상이다. 뭔가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 추궁을 했다고 하고요. 숙행 씨에게도 문자 메시지나 연락을 계속 취했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는요. 남의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 마냥 좋기만 할 줄 알았나 봐요. 라고 보냈고요. 지난 7월에는 더 이상 내 남편 만나지 마세요. 나 아내로서 꼭 경고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아, 세상에. 하지만 숙행 씨는 답이 없거나 연락하지 말아달라 라면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다 지난 8월 이 40대 아내가요. 다시 내 남편 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숙행 씨가 대답을 합니다. 자꾸 왜 그러시냐? 제가 가진 적도 없는 분을 왜 돌려드리냐? 두 분의 가정 문제는 제발 두 분이 정리해달라라고 했는데요. 네. 충격적인 건 이 아내분에 따르면요. 두 사람이 동거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우, 같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내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아내분의 주장인데요. CCTV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한 달치 분량을 확인했는데 두 사람이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뭔가 손을 잡는 모습 이런 게 다수 담겨 있었습니다. 그 CCTV가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고요. 이 복도와 엘리베이터 같이 공개된 공간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들이 다 CCTV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 CCTV에 담겨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진용 기자님,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나 숙행 씨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구체적인 물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보면 지난 2월엔 아예 집을 나갔다고 하니까 그 전부터 의심스러운 정황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월부터 8월까지 보면 연락을 취하면서 처음에는 좀 호소였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을 돌려달라. 그러다가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상황이 통하지 않자 아내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9월에 와서는 드디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숙행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즉 법적 조치가 취해지자 그때서야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건데 네. 그때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는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숙행 씨는 할 말은 없지만 나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 피해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결국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지 않았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때 숙행 씨는 너무 죄송, 사실상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건 인정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나도 모든 걸 다 잃는 상황이다. 내가 부모님도 모셔야 된다고 호소를 했다고 하는 건데 자, 본인도 피해자인 상황에서 재판까지 가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생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말들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숙행 씨가 한 얘기는 난 잃을 게 많은 연예인이다. 위약금도 많이 나올 텐데 그걸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는 뉘앙스를 표했고요.
조금만 봐주면 어떻게든 해보겠다. 시간이 지나면 가정은 유지되지만 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여러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할 경우 위약금이 상당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당신의 남편을 공격해야 되는데 괜찮겠냐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았다고 아내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걸 전제하에 숙행 씨의 이야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어서 더 잃을 게 많은 게 아니라 이 아내 입장에선 남편이자 가장이자 아빠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근데 단순히 본인은 활동이 중단될 위기라고 난 잃을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납득이 될 만한 주장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CCTV상에 지금 아내분이 물론 그 CCTV를 어떻게 손에 입수했는지는 또 이제 나중에 뭐 밝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내분의 주장에 따르면 CCTV를 봤더니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동거 중이었고, CCTV에 찍힌 영상에는 서로 안 끌어안거나 포옹하거나 그리고 입맞춤하고 손을 잡는 모습이 여러 장면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돌이킬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 물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숙행 씨 입장 중에 박성배 변호사님, 본인도 피해자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숙행 씨의 해명 내용에 따르면 기본 입장은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이미 종결 또는 파탄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숙행 씨는 상대 남성으로부터 아내와 합의 이혼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입증입니다.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해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남성과의 관계를 곧바로 중단했고 아내에게도 연락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것이 숙행 씨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회피할 생각이 없고 자신을 기망한 남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명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숙행 씨의 주장대로 나도 이 아내분의 남편,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속았습니다. 이 남자의 말만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이 남자가 아내분하고 관계 다 이혼 정리하고 재산 분할까지 끝났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죄가 있다면 그거밖에 없지. 나는 사실 이 관계에서 무슨 이 부정한 짓을 고의로 저지른 게 아니에요. 난 진짜 결백합니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와 같은 항변도 예상하고 아내가 나름대로 증거 수집을 치밀하게 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와 같은 항변도 어느 정도 예상한 상태로 그 항변에 어긋나는 정황도 나름대로 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또다시 숙행 씨가 반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숙행 씨의 해명에 따르면 그 문맥상 교제 기간 내내 이와 같이 속았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지만 처음 교제할 당시에는 속았을지언정 교제 어느 시점부터는 알고도 만났다는 취지로도 읽히기도 합니다. 만약 교제 시작 시점 당시에는 속아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아내로부터 항의를 받아 아직까지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음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하였다면 이때도 여전히 불법 행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상으로는 숙행 씨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향후 숙행 씨가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항변이나 자료를 제출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숙행 씨는 인기가 상당한 현역 가수예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면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오늘 인터넷을 통해 뭐 휴대전화나 이런 거 인터넷 뉴스 다 보신 분들은 어머어머 할 정도로 지금 인터넷상에 이미 떠들썩한데 앞으로의 숙행 씨 행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중들의 반응이 좋은데 이 사건이 워낙 좀 예민한 사건인 만큼 일단 여론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간 의혹이 불거지고 소송까지 진행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 누리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비난하는 댓글도 SNS에 많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숙행 씨가 한동안은 묵묵부답이다가 그리고 뭐 매니저와도 연락이 안 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 SNS에 본인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먼저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런 자필 편지, 손편지를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쓴 자필 편지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이제 또 여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와 관련해서는 하차해서 프로그램에 더 이상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라고만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안진용 기자님 네. 예상을 해볼 때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무슨 수사나 재판을 통해 지금 가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성분, 그러니까 아내분의 주장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숙행 씨의 주장만 드러나 있고 지금 남편의 입장이라는 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일단은 숙행 씨는 이 논란 그리고 자신이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스스로 하차를 결정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 전개 과정 혹시 예상해 본다면 혹시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걸 법적으로 입증하는 문제와 이 이미지 실수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앞서 몇몇 연예인 같은 경우도 상간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데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억울함을 푼 연예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엔 출신 최정원 씨도 그랬었고요. 네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송이 통상적으로 1, 2년은 기본적으로 걸린다는 거죠. 이거를 계속적인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이에 활동을 못하게 되고 돌아왔을 때도 예전과 같은 활동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는 이 숙행 씨와 이 아내 사이에 주고받은 녹취록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네. 본인도 잃을 게 많은 연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아내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지 않냐. 적어도 뭐 어떻게 속아서 만났던 거 하더라도 적어도 법적으로 지금 유부남이라는 상황을 알면서도 만난 거는 당신의 잘못이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네.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다면은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최종적인 법으로는 확인이 안 될지언정 적어도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중들은 굉장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숙행 씨의 활동 재개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굉장히 건강한 이미지였거든요. 오뚜기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 이미지로 그대로 바라봐 줄지는 의문입니다. 혹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는 본류에서는 약간 벗어난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앞으로의 이 법적 다툼, 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에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짚었잖아요. 아내분이 일단은 아내분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 자신의 남편과 이 숙행 씨가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CCTV 한 달치 분량을 확인했다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CCTV가 박성배 변호사님 자신의 원래 집에 있던 CCTV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이 동거 중이었다? 그러면 이 CCTV는 두 사람이 동거하는 건물에 또는 복도나 그 입구를 현관문을 비추는 그 CCTV를 있는 걸 확인하고 그 건물 관리사무소한테 협조를 얻어서 뭔가 CCTV를 확보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 이 CCTV를 입수한 과정은 아내분이 입수한 과정은 향후 이 어떤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과정 혹시 법적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혹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미 아내가 숙행 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 소송에서도 이미 소를 제기하였든 소 제기 직전이든 증거 보전 신청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즉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당장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있을 때는 재판부를 통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CCTV 영상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임의로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이유로 이와 같은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대화 녹음의 경우에 타방 당사자의 대화 녹음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유지돼 오다가 지난해부터 민사소송에서도 타방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더 이상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외 일반적인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의심받는 각종 증거 수집을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 지금도 쓰지 못하게 되는 제도가 확립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타방 당사자 간 대화 녹음 수준에 이르지 않는 영상 확보 정도 수준만 가지고는 형사처벌에서도 비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쓰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럼 하나 더 갈게요. 안진용 기자님 하나 더 갑니다. 자, 아까 숙행 씨가 이 상간소송을 제기한 아내분과의 대화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뭐 도덕적인 부분은 사실 더 사과하고 앞서야 되지만 어쨌든 걱정하는 부분이 자기가 앞으로 프로그램도 하차하고 하게 되면 위약금을 많이 물게 생겼다. 나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지금 경제적 상황, 앞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걸 지금 걱정하는 자신의 안위도 걱정하는 걸 지금 이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일반적으로 경연 프로그램을 하다가 중도에 하차하게 되면 위약금을 상당히 많이 물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얼만큼의 그 사람이 출연을 하고 있고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뭐 결승이라든지 정말로 더 이상 이 사람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위약금이 커질 수 있지만 지금 숙행 씨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의 초창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게 그렇게 크게 프로그램에 해가 될지는 저도 좀 의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제작진 입장에도 지금 숙행 씨한테 어떤 문제 제기를 해서 위약금을 받는 것보다는 빨리 이 상황을 리스크로 보고 숙행 씨가 하차 후에 본 궤도로 방송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네. 여기서 숙행 씨의 자필 편지문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자필 편지라는 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씁니다. 내가 이만큼 진심으로 여러분께 손으로 꾹꾹 눌러서 쓴 글입니다라는 의미인데 네. 앞서 박나래 씨도 그런 자필 편지문을 썼었잖아요. 그때도 프로그램 하차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관계자들한테 더 이상 민폐를 끼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은 하차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이 아내라는 거죠. 물론 그러네요. 아내와는 서로 법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가 있긴 한데 본인이 이미 녹취록 안에서 보면 너무 죄송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심리적 압박과 피해를 입을 사람은 아내라는 건 숙행 씨도 알 텐데 여기서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건 마치 나중에 법적 다툼 과정에서 인정한 것처럼 자신의 불륜 관계를 인정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 관계자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건 대중들이 바라볼 때 이건 소위 말하는 번지수가 틀렸다. 당신이 사과할 곳은 그곳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시선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아요.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는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